네, 반갑습니다.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저희 할슐랭 가이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할슐랭 가이드 첫 번째 코너가 그 남원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 세 분을 제가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음식 기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 갔던 곳이 우리가 이제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4개 도시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할머니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음식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혹은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가는 할머님들은 애지간한 음식 식재료들은 다 직접 재배를 하십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들 스스로가 한 50년 이상 주부로 살아오셨죠. 그래서 음식에도 프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비록 남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아오셨지만 전국 어디에 가시더라도 이 전라북도 도민 특유의 음식 자부심으로 똘똘 뭉치셔가지고 냉정한 그 판단을 잃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들과 이렇게 다닐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할머니들은 이렇게 새로운 음식 이런 것들에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이제 맛보시고 또 냉정하게 평가들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 늘 할머니들과 같이 다니면서 저는 다만 안내를 할 뿐이고 제가 훨씬 더 할머니들의 어떤 그 지난 세월 동안의 경험들 속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할머니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동안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할머니들은 낯선 것이라고 해서 싫어하시지도 않고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음식이라도 그것이 할머니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또 이 할머니들이 뒤끝이 장렬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차없이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는 사실 제가 만든 음식도 아닌데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이럴 때도 있고, 또 의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온 파티시에가 만든 이런 디저트들 드실 때는 꼭 소녀 같은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어떤 보람,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니는 보람을 느끼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향토 음식들을 찾는 것인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늘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유럽 이런 곳들, 그리고 김영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이런 데 가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유럽, 프랑스 이런 데 가면 정말 훌륭한 음식점들이 너무 많죠. 음식의 수준도 너무 뛰어난 것 같아 보이고. 하지만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음식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통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조상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물려받았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이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내 탓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조선 중종 때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에 살았다고 추측되는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이 우리 역사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진이라는 기생의 삶 자체가 극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황진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옷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1960년대에 김지미가 주연했던 황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60년대입니다, 여기는. 그러고 세월이 흘러서 1980년대, 86년입니다, 정확히. 장미가 주연을 했던 황진입니다.
그러고 한 20년쯤 지나서 2007년에 드디어 송혜교가 주연한 황진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세기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의 어떤 문화적 역량과 상상력으로 황진이를 현재의 기준에 맞는 황진이를 그려낼 뿐이죠. 그런데 의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바뀐 것은 황진이가 아니고 황진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역량입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았던 임금님 수라상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밥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전통적인 그 지역의 어떤 식재료를 홍보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님께 진상했던 것이다. 두 번째, 동의보감에 이런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다. 세 번째, 정약전 선생이 썼던 자산어보에 이 생선은 이렇게 등장한다. 이걸 반드시 씁니다. 이걸 왜 쓸까요? 이걸 왜 쓰냐면 과거에 그렇게 인용되고 임금님께 바쳐졌다라는 그 단지 그 권위에 묻어가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지는 건 뭡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금님이 무엇을 드셨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음식 전문가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들, 이 식재료들은 누가 어떻게 재배를 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밥상에 올라왔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그림의 사진은 제가 남원의 할머니들 만나러 갔을 때 가덕마을 할머니들이 늘 낮 시간을 보내시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점심때 드시는 밥상입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우리 생활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내 밥상에 혹은 내 끼니마다 올라온 이 식재료들을 궁금해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식재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포르투갈의 바칼라우라는 식재료의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그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바칼라우 굉장히 낯선 단어죠. 근데 그 정체를 알고 나면 굉장히 익숙한 음식입니다. 이 바칼라우라는 것은 대구를 잡아서 소금에 절였다가 이걸 건조시키는 겁니다. 소금에 푹 절여놨다가 이걸 건조시키면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럴 때 유럽을 먹여 살린 게 바로 이 말린 대구입니다. 이걸 포르투갈 말로는 바칼라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느냐? 15세기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갑니다. 왜 발견하러 가겠습니까? 인도에 가면 진귀한 향신료들이 있다고 믿어서 막 갑니다. 막 가다 보니까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나 여기까지 아프리카까지 닿으려면 몇 달씩 항해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냉동시설, 냉장시설이 발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칼라우라는 대구는 바로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르투갈 사람들은 매우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단지 즐겨 먹기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포르투갈에는 이 바칼라우의 요리법이
100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집마다 요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겠습니까? 포르투갈의 어떤 대중 음식점을 들어가더라도 이 말린 대구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린 대구를 물에 절여가지고 소금기를 빼고 이걸 익혀서 빵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채소랑 혹은 햄 같은 걸로 같이 먹는, 이건 아주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여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포르투갈은 워낙에 일찍부터 해양 문화가 발달한 도시여가지고 음식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평가받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이자 그리고 그 레스토랑의 음식을 모두 만드는 셰프는 반드시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이렇게 코스 요리가 있죠.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포르투갈의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요, 반드시 예외할 없이 이 바칼라우 요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창의 상상력이 결합된 이 셰프들의 요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개지만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바칼라우의 조리법은 15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0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500년 동안도 바칼라우는 영원히 포르투갈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될 것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음식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오늘의 바칼라우를 만든 건 누구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우리 식재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자, 포르투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그 할슐랭 가이드의 노포에서도 소개됐던 전라북도 임실의 육수. 햇볕에 말렸다가 저녁에는 다시 쉬게 합니다, 면을. 그래서 다시 걸어놓고 쉬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국수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지간히 이렇게 삶아도 잘 퍼지지 않고 먹을 때도 그 국수 특유의 힘과 탄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사가 보니까 이건 그냥 비빔국수나 잔치국수만 해서 먹을 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는 이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숙성시킨 우리 전통 장에 박아놨던 계란 노른자를 드레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성게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국수를 만든, 이건 프랑스 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부산 그 기장군에 가면 우리 그 멸치 젓갈을 담는 멸치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지금이 제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힙니다. 요즘 잡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멸치를 잡으면 뭐 하냐? 액젓만 담그죠. 그냥 젓갈 담그는 거죠, 젓갈. 기껏해야 젓갈 담그. 근데 여러분 이걸 엔초비 이러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엔초비 해석하면 그냥 멸치입니다. 피쉬 소스 이러면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피쉬 소스 그냥 액젓입니다. 그래서 이 멸치를 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묵, 길거리에서 언제나 우리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값싼 반찬 재료입니다. 근데 이 어묵의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어묵도 이런 근사한 공간에서 판매가 되더라는 거죠. 어묵 베이커리라는 것, 그리고 어묵을 조리해서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 바로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어묵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게 오늘의 부산의 어묵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묵을 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이 이어지고 백화점에서도 너도 나도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음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남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박화춘 박사님이란 분은 우리의 재래식 돼지, 그 흑돼지 있죠. 그 흑돼지와 가장 유전적으로 유사한 품종의 돼지를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복원시켰습니다. 이 식재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돼지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이베리코라는 돼지입니다. 근데 그 이베리코와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걸로 전문가들이 직접 비교 시식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육종학자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이런 훌륭한 품종의 돼지를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요? 이것을 활용하고 소비하면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그냥 다른 건 다 있으셔도 좋지만 딱 한 가지. 우리 식재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